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공학과 양소구입니다. 지금부터 토픽 8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GPT-2, 그리고 트랜스포머2, T5, 다음에 GPT-3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PT-2는 기존 GPT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디코더 블록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GPT와는 달리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파라미터 수가 많아졌지만 기존의 디코더 블록을 쌓는 형태인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2는 버트와 다른 점은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을 차용하여 만들었고 GPT-2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의 구조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측된 토큰이 다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GPT-2는 1024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각 토큰은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디코더 블록을 지나게 됩니다. 또한 인퍼런스 C에는 샘플링을 통해 단어를 선택하고 탑 K의 개의 후보를 나열한 형태로 출력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단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전 단어를 활용하지는 않는데 이는 그 추론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GPT-2의 인풋은 토큰 인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의 벡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인풋이 디코더 블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 디코더 블록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각 블록마다 다른 가중치를 가지는 블록입니다. GPT-2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보 압축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단어를 캐릭터 단위로 나누어 서버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패스텍스에서 언급한 오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T-2는 최대 1024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으며 512개의 토큰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모델입니다. 엘모와 GPT 버트 이후에 다양한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빨간색 박스는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의 개념을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딩이라는 것은 마스킹 토큰을 예측하는 태스크이고 그 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는 다음 토큰이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방식, 네,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트랜스포머2 T5 첫 번째 모델인 엑셀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넷은 A 오토 인코딩의 장점과 오토 리그레시브의 장점만을 살려 버트 이후의 성능 향상을 크게 이룬 모델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오토 인코딩의 단점은 토큰을 독립적으로 예측함으로 토큰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토 리그레시브의 단점은 유니디렉셔널하기 때문에 맥락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엑셀넷의 성능 향상에는 아래 세 개의 요인이 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Objective 방식은 토큰들의 위치를 랜덤하게 섞어 다양한 시퀀스를 생성하여 특정 토큰의 양 방향,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또한 마스킹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 토큰 사이의 관계성 파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Target Aware Representation for Transformer는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을 위한 representation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이것은 예측 representation과 타겟 토큰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two-stream self-attention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representation 형성 방식이 달라졌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T 시점에서 타겟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T 시점 이전의 컨텍스트 및 타겟 포지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T 시점 이후에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T 시점 컨텍스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서 투스트림으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 가능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보타입니다. 이 모델은 버트의 모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최적화된 버트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고
기본적인 가정은 버트가 파라미터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보타는 모델의 학습 시간을 증가시키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고 학습 데이터를 증가시켜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트에서 사용된 NSP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엑셀과 동일하며 문장 간 관계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긴 시퀀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나믹한 마스킹 패턴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학습 진행 시 같은 토큰이 마스킹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매 입력에 대해 마스킹을 진행 및 그리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 마스킹을 10번 다르게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스 모델은 마스크드 식2식 모델, 즉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모델이며 엑셀넷의 구조를 차용하되 마스킹 방식을 달리하였습니다. 문장의 일부를 마스킹하고 이를 디코더에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 토큰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의존적인 학습을 위해서 인코더에서 마스킹을 하지 않은 토큰은 디코더에서 마스킹을 하여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트 모델입니다. 이는 메스 모델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바이디렉셔널한 인코더와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더로 구성되었습니다. 메스와 다른 점은 인풋 노이즈, 인풋에 노이즈를 주는 방식을 달리하였고 인코더 인풋에만 노이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이즈 방식은 토큰 마스킹, 그리고 토큰 딜리션, 텍스트 인필링, 그다음 센텐스 퍼뮤테이션, 그다음 다큐멘트 로테이션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고 각 방식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중에서는 텍스트 인필링 성능이 가장 좋았음을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PDNN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오토 인코딩의 목적 함수만을 가지는 모델로 버트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으며 일반화와 정규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전 태스크에 학습된 지식이 다음 태스크 학습을 도와 성능 향상을 기대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여러 태스크를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텍스트 시밀러리티,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렐러번스 랭킹 태스크로 총 4개의 태스크로 나누어 학습을 시켰고 특정 태스크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구성하여 랜덤하게 선택된 데이터를 태스크로 학습한 후에 선택된 태스크를 맞는 로스 펑션을 구성하여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5 모델은 텍스트 텍스트 형식으로 모든 NLP 작업의 입력 및 출력을 텍스트로 하는 통합 모델입니다. 출력을 클래스 레이블 및 토큰의 예측으로 하는 버트 기반 모델이 아니라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나 로스, 하이퍼 파라미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T5 모델은 구조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함께 구성된 모델이 좋다고 하였고 사전 학습 시에 노이징된 입력을 디노이징하며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과적합을 유발한다는 특징, 멀티태스크 러닝이 효과적인 방식이나 태스크별 학습 방식의 비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Modified MLM이라는 걸 사용하였는데 연속된 토큰을 하나의 마스크로 바꾸고 입력에서 마스크되지 않은 부분을 타겟에서 예측하는 방식, 출력 과정에서 이와 같은 레이어를 통해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이라 하여 바이디렉셔널한 인코더, 그다음에 유니디렉셔널 디코더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PT-3에 대한 설명입니다. GPT-3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로 정말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은 여전히 파인 튜닝을 위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구조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매번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과 트레인 데이터의 거짓된 상관관계, 스피리어스 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GPT-3는 메타러닝이라는 학습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broad set of skill과 그다음 pattern recognition ability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아우터루프에서는 여러
다양한 시퀀스를 통해 태스크를 학습하고 그 하나의 시퀀스, 즉 이너 루프에 대해서는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여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델 사이즈도 키웠는데 로그로스가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선됨에 따라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GPT-3는 제로샷, 원샷, 퓨샷의 학습 방식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I는 레이스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GPT-3는 제로샷, 원샷, 퓨샷의 세팅 학습 방식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추론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즉 주어지는 example만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파인튜닝의 방식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여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을 주어지고 그에 따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 인퍼런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일반화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거짓된 상관관계와 가족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GPT-3는 계산량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는데 스트라이디드 어텐션과 그다음 픽스드 방식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습니다. GPT-3의 리미테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태스크에서는 생성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표현이 반복된다라거나 일관성의 문제, 그 다음에 모순, 자연스럽지 못한 자연스러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하며 바이디렉셔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모든 토큰에 대해 동일 가중치를 부여했다라는 점입니다. GPT-3의 좋은 성능 때문에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한 미스유즈, 그리고 젠더, 레이스, 그다음 릴리전, 에너지 유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